현재 전 세계의 경제 위기 속 선진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히 프랑스가 겪고 있는 문제는 상당한 심각성을 넘어 더 이상 답이 없다고 판단될 정도입니다. 특히 연간 수십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하며 이민 정책에 가장 자신 있어 했던 프랑스가 결국은 나락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간다면 2050년쯤 프랑스는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아닌 정통 프랑스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프랑스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 국가로 대한민국이 급부상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생테티엔에서 거주 중인 40대 주부 마리 카트린이라고 해요. 제 남편은 프랑스 축구 1부 리그 홍보 운영 총책임자로 우리 가족은 별탈 없이 프랑스 내에선 항상 상류 계층에서 살아왔죠. 제 딸 역시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곧 파리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제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현재 프랑스는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핵심 이야기들은 뒤에서 더욱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가족은 급한 대로 대한민국으로 쫓기듯 탈출하는 걸 상당히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깊은 고민 속에서 진심으로 한국으로의 이민 생활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찾아보면 볼수록 개발도상국인 한국에서의 생활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도망치듯 해외로의 이주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더욱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고나 할까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유럽이라는 거대한 경제 공동체 안에서도 영국, 독일과 함께 유럽 3대 강국으로 보여지고 있는 우리 프랑스이기 때문이죠. 프랑스는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이고 당연히 국가 경쟁력 역시 상당히 월등하다고 모두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과 20년 전만 해도 조금씩 건너오는 아프리카의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약간 걱정은 되었으나 그 숫자가 별로 안 돼서 큰 걱정 없이 살아왔고 그래서 더더욱 인종차별과 같은 인종 문제는 별도로 고민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일부 도시에선 여전히 인종차별과 같은 사건 사고가 존재하지만 미국 같은 초강대국도 매일 수천 건씩 일어나는 인종 갈등과 계층 갈등에 비하면 프랑스는 뭐 티도 안 나는 수준이라서 프랑스 정도면 세계 최상위의 수준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프랑스는 과거와는 다른 완전 이상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동안 항상 온전하고 따뜻하며 상당히 안정적인 다문화 국가라고 믿어왔던 이곳이 이제는 가파른 변화를 겪으며 알 수 없는 혼란의 연속으로 이상해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인도인과 중국인 이민자들이 급격하게 몰려오면서 프랑스 전체 사회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사실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던 나라였어요. 강력한 경제성장을 위한 목적이 있었고 특히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해 매년 수십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죠. 물론 이 정책이 과거엔 그렇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매년 거의 7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기존 프랑스인들이 느끼는 변화의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진 거예요. 특히 인도인들과 중국인들의 대규모 유입이 프랑스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는 점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사회 분위기를 넘어서서 아예 지역별로 문화 자체가 바뀐 것이에요.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기존 프랑스식 문화는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고유의 분위기가 남아있었던 도시들인데 지금은 뭐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바뀌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각각 특유의 분위기 있던 도시 풍경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파리나 툴루즈 같은 주요 대도시는 더 이상 전통적인 프랑스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리의 간판들은 불어보다 중국어와 힌디어가 더 많이 보이고 상점의 분위기도 프랑스 문화보다는 인도나 중국의 문화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한 사화적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폭발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과 임금 정책이 맞물려 있고 각 도시별로 인구 과밀화 문제도 계속 이슈되고 있죠. 과거부터 살아온 정통 프랑스인들과 현재 이민 온 이민자들과의 불안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결국 프랑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혀 먹히고 있질 않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왔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프랑스는 과거처럼 풍요롭고 여유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가파른 인구 변화와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 부실 속에서 완전 최악의 국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이들 모두 각자 거주할 집을 찾다 보니 집값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폭등하고 월세는 치솟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물가 역시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대적으로 무난했던 프랑스의 거주 비용이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등한 거죠. 예전부터 집값이 높았던 파리와 마르세유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상류층조차 버티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아예 집 사는 건 고사하고 그나마 괜찮은 아파트 월세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 되어버렸죠. 한때 여유롭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불렸던 프랑스가 이제는 부동산 이슈로 인해 삶의 질이 최악으로 치닫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 주거 비용이나 물가 상승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평범한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그 자리마저 차지해버렸고 결국 기존 프랑스 사람들은 점차 설 자리 없이 밀려나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솔직히 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카페 아르바이트조차 중국인과 인도인들이 모두 잠식해버린 상황이에요. 프랑스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에 가보면 직원들 대다수가 인도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주방에서도 인도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중국인들은 농장이나 공장과 같은 몸으로 뛰는 직군으로 빠르게 침투하면서 기존 프랑스인들이 일하던 자리를 중국인들이 계속 차지해가고 있죠. 한때 프랑스에서 비교적 쉽게 일할 수 있었던 공장 일자리나 청소업조차도 이제는 경쟁이 치열해졌고 특히 중국 이민자들이 무리지어 특정 업종을 장악하면서 새로운 이민자들조차도 쉽게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결국 기존 프랑스들이죠. 프랑스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 해도 더 낮은 임금에도 기꺼이 일하려는 중국인들 때문에 프랑스인들에겐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기존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알던 프랑스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듯 했고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의 젊은 프랑스인들은 사회생활을 배우고 문화와 분위기를 직접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전엔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기본적인 사회성과 독립성을 키우는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소소한 기회조차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결국 프랑스 젊은 청년들은 스스로 성장할 기회조차 박탈당했고 이들은 점차 책임감 없이 무기력하고 나약한 사람으로만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프랑스의 젊은 세대가 점차 더욱 사회와 단절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라면 고객을 접해보고 리더와 협력하며 팀워크를 배우는 과정을 겪어야 할 젊은이들이 지금은 이런 과정조차 경험하지 못하고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단순히 돈을 벌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익히고 실제 프랑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없어졌다는 점이 너무나 큰 문제라는 뜻이죠. 게다가 치안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프랑스의 치안 악화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로 꼽히던 파리의 밤거리는 이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죠.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과 인도인 범죄 조직의 횡포는 도시 전체를 마비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는 중국인들로 구성된 조직 폭력배들의 강도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6명이 한 조를 이루어 움직이며 칼과 둔기로 무장한 채 무고한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죠. 특히 심각한 것은 이들의 범행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심야 시간대에 한정되었던 범죄가 이제는 대낮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파리 시내 중심가에서 발생한 중국인 강도단의 보석상 습격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10여 명의 중국인들이 첨단 장비를 동원해 보석상을 털어 수억 원대의 보석을 강탈해 달아난 것이죠.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범인들을 검거하지 못한 채 수사의 어려움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범행 현장에서 직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자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인 범죄 조직의 활동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마약 거래와 소매치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 주변에서의 마약 유통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마약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단속할 만한 인력도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인도인 마약 조직이 프랑스 청소년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교육 현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요. 프랑스의 명문 학교들조차 이제는 폭력과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죠. 중국인과 인도인 학생들의 집단 폭력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들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며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프랑스 학생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금품 갈취를 일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중국인 학생들이 조직 폭력배와 연계하여 다른 학생들을 협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죠. 일상생활의 불안감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밤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을 삼중으로 잠그며 현관문에 여러 개의 자물쇠를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성과 노약자들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죠.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로 손꼽히던 파리는 이제 위험한 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죠. 특히 중국인과 인도인 범죄 조직들이 관광객들을 노린 범죄를 자행하면서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주변은 이제 소매치기와 강도들의 천국이 되어버렸고 많은 관광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죠. 프랑스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입니다. 이민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나머지 강력한 처벌이나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범죄 예방과 수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외교적 압박을 의식한 나머지 이들 국가 출신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죠. 치안 불안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안전을 이유로 파리 지역 사무소를 폐쇄하거나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치도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업장이 급증하면서 정상적인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결국 프랑스의 치안 문제는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던 프랑스의 위상은 이제 막바지 추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처럼 자녀가 있는 가정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더 이상 프랑스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많은 부모들이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를 떠나기로 결심한 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터전을 찾기 위한 면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국가들을 검토한 결과 한국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이는 단순한 감정적 판단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현지 조사를 통한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을 고려했지만 미국의 높은 세금 부담과 총기 사고로 인한 사회 불안이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총기 난사 사건과 인종 갈등은 프랑스의 현재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죠. 게다가 천문학적인 의료비와 교육비 부담은 중산층 가정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도 후보에 올랐었지만 곧바로 제외되었죠. 도시 전체에 만연한 중국인들 특유의 불쾌한 채취와 비위생적인 환경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침을 뱉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모습은 현대 문명 국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였죠. 특히 음식점에서 풍기는 역겨운 냄새와 불결한 주방 환경,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 개념조차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쿄의 경우 치안과 위생 상태는 양호했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생활비가 문제였죠.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과 물가는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폐쇄적인 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그리고 지나치게 경직된 사회 분위기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반면 한국은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죠. 밤늦게도 여성이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고, 길거리에서 돈을 잃어버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훌륭하다는 점은 현재 프랑스의 상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교육 환경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OECD 국가 중 항상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영어 교육도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녀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한국은 단연 세계 최고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고, 현대자동차는 독일의 자동차 브랜드들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죠.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독보적인 경쟁력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인프라는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죠. 세계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5G 네트워크, 24시간 언제든 이용 가능한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배달 문화까지 모든 것이 미래도시를 방불케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파리의 지하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안전했죠. 주거 환경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아파트에는 첨단 보안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었고, 층간소음 방지 시설부터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특히 높은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는 재택근무나 온라인 학습에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저렴한 의료비, 그리고 신속한 진료 시스템은 프랑스의 의료 체계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죠. 특히 코로나19 사태 때 보여준 K방역은 전 세계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한국의 문화 수준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류 문화는 이미 전 세계를 사로잡았고,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증명했죠. 이처럼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한국은 저희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드디어 저희 가족의 한국행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특히 부동산 매각이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진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중국인과 인도인 범죄 조직들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가격에 매각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서울의 아파트를 알아보는 과정은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노후된 아파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이고 첨단화된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죠. 특히 24시간 보안 시스템과 얼굴 인식 출입 통제, 그리고 지문 인식 도어락 등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 도시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의 취업 문제도 예상보다 훨씬 수월하게 해결되었죠. 프랑스의 프로축구팀에서 홍보 책임자로 일하던 경력을 인정받아 한국의 프로구단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의 첨단 시스템과 수평적인 조직 문화는 놀라웠다고 해요. 아이들의 전학 문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매일같이 중국인과 인도인 학생들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며 등교를 거부하던 아이들이었지만, 한국 학교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오히려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방과 후 학교와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새로 구입할 아파트를 고르는 과정에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실감할 수 있었죠. 단지 내 도서관과 수영장은 물론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 연습장까지 갖춘 커뮤니티 시설은 프랑스의 어떤 고급 주택단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지하철역과 대형마트가 가깝고 학군도 우수한 곳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러웠죠. 한국의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 번의 계좌 개설을 위해 수주일을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단 몇 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죠. 휴대폰 하나로 모든 금융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사 준비 과정에서도 한국의 발전상을 실감할 수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이사업체를 구하는 것부터가 큰 고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심지어 가구와 가전제품 배송도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점이 놀라웠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매일 밤 중국인과 인도인 범죄 조직들의 위협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점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죠. 이제 프랑스를 떠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죠. 중국인과 인도인들로 인해 하루하루 황폐화되어가는 이 도시를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떠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것은 단순히 도피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과 교육 환경,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도시 인프라는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야말로 부모로서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이제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짐을 꾸리며 저희 가족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것은 저희 가족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이자 축복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범죄와 폭력의 위협 없이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마무리하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해 재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사연 들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